뉴스파이 측의 순서입니다. 21개월 된 의붓 딸을 폭행한 20대 의부, 이를 방치한 친모, 20대 친모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개월 된 아이를 폭행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사건 네. 개요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올해 4월 8일 날 밤 10시경에요. 예. 그 가해자가 이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려서 얼굴에 예. 상처를 만든 겁니다. 예. 근데 그 피해자와의 관계는 의붓 아빠예요. 근데 그 때리고 난 뒤에 그 피해 아동의 이제 친모죠. 아, 현장에 같이 있지는 않았고. 않았어요. 예. 친모가 그 당시에 현장에 없었는데 잠시 후에 집으로 귀가해서 보니 아이의 얼굴에 멍자국. 이건 누가 보더라도 폭행의 흔적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는 등 아무런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했군요. 그래서 결국은 계부는 아동 학대 처벌법 위반 예. 그리고 친모는 아동 복지법 위반으로 각각 수사를 받아서 최근에 이제 재판 결과까지 받은 겁니다. 지난 4월부터 있었던 일. 어쨌든 의붓 아버지와 친모가 외부에 얘기하지 않으면 21개월 된 딸이 외부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외부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사건이 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피해 아동이 다른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아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예. 근데 응급실에서 이 아이를 진찰한 의사와 119 구급대원이 가만히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아이가 일상적으로 집안에서 어디 부딪히거나 해서 발생하는 상처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병원으로 오게 됐던 그런 질병 이외의 외상을 의사가 확인을 했군요. 네. 일반적인 외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21개월 된 아이,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외부에 설명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충격을 똑같이 받아들였을 텐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충격들이 그래서 충격이 컸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그 나이 또래는 부모와의 어떤 친밀도, 애착 관계 형성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도 이 범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특히 피해 아동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죄책 자체가 매우 무겁다. 그리고 피해 아동 역시 현재 그 계부를 예. 피하고 있고 아. 이 계부로 같은 폭행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발현이 됐냐면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아, 이 아이가 피해 아동이. 예. 아. 그래서 이 아이가 재판부가 봤을 때는 예.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라고 본인도 봤습니다. 받았으니까 다른 아이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예. 이 의붓 아버지와 친모 두 양반 다 처벌을 아까 앞서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일단 그 계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무래도 또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에는 아이한테 또 다른 학대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되는데요. 예. 이번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6개월. 예, 여기에 더해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라는 이수 명령까지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했던 그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형 예, 받았군요. 그리고 역시 어머니한테도 이 친모한테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또 명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20대 젊은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사안 말고 최근에 또 다른 사안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친부가 아동을 학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사건입니까? 네, 최근 선고된 항소심이 최근에 선고된 사건이었는데요. 예.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예.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상습적으로 부모가 폭행하고 상해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앞서서는 의붓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친아버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심에서도 시형을 선고받았고 또 그 아내, 그러니까 그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서 엄마가 되는 예. 거죠. 엄마도 역시 가해행위를 많이 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건과 거의 비슷하게 아빠는 실형, 엄마는 집행유예. 근데 그렇군요. 이 아빠가 다시 나한테 주어진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라고 예. 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이 아빠가 한 행위를 봤을 때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아동이 받은 피해를 봤을 때는 1심의 형량이 과중하게 높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 항소 기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앞서서는 21개월 된 어린 딸이었는데 이번엔 또 지적 장애가 있는 네. 친아들. 상황을 보니까 한두 번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요. 여러 번 가해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좀 안타까워요. 참 이게 자식을 물론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힘겨움도 있겠죠. 힘겨운 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있겠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감히 뭐 이해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실 거를 알 수는 있겠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예.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또는 그 드럼스틱 아시죠? 예. 그걸로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나뭇가지로 이렇게 찌르거나 때리는 적도 있었고요. 그거를 주변 지인분들보다 왜 그러냐고 말렸는데 주변 지인들이 오히려 만류하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버지가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아이의 입에 물리려고 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근데 이 아이는 지금 현재기 나이로 8살밖에 안 됐어요. 어린아이군요. 예. 그런데 이런 아이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네. 더군다나 예. 이 아내, 즉 어머니도 참 굳이 이런 행동까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뭐냐면 이 아이가 밤에 밥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예. 엄마한테 좀 때를 썼나 봐요. 네네. 그러자 수차례 폭행을 한 거예요. 왜 잠이나 자지 왜 밥을 찾냐? 라고 하면서 때리고 자지 않는다고 또 온몸을 때렸고요. 이 아이는 결국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밟았대요. 이거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소재거리의 얘기가 이게 지금 현실에서 있었다니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데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이게 부모가 했다라는 게 아픈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이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느낄 그 배신감, 그 무력감, 부모에게서 받은 어떤 그렇죠. 그런 충격들도 굉장히 예. 컸을 것이고 오죽하면 앞서서도 이웃 주민들이 만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던 모양이고 그 신고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 A씨 이 가해자 부부는요. 예. 2011년 4월에 이때 생후 9개월 된 이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고요. 2013년도에는 또 이 피해 아이가 예.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서 또 그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2014년이었는데요. 예. 그때는 아들을 때려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또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실형까지 예. 선고받았던 전례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대죄로 수차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이 아이는 7년 동안이나 뭐 시설을 전전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안타까워요. 생후 9개월 된 시점부터 이 피해 아동은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부터요. 7년 동안 현재 나이가 8살인데요. 7년간 총 7곳의 아동보호시설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옮겨 다녔던 거예요. 상당 기간 같이 키우지도 않았던 거군요, 부모가. 뭐 물론 가끔씩 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아이의 상황을 봤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 그런데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 아이의 어떤 지적장애 어떤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 12월에 가정으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 상황. 이 부모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겁니까? 네, 이미 지난 9월에요. 1심 선고 공판 때 그 아버지한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그 아내, 즉 어머니한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 아빠,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만 항소를 해서 아버지도 항소를 했어요. 죄가 무겁다. 예.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유형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죄로 시형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렇게 했다. 그럼 이 경우에 지금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했는 것 절대로 이거 과중하지 않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아버지는 최근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상고까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듣고 또 보실런지요. 각각 상황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던 이런 정황들이 전부 다 사실이다라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